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소개해 주신 대로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이제 포스트 닥터럴 이제 리서처인 이제 김승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자연 현상을 이제 다루는 이제 물리 시뮬레이션을 이제 전공을 하고 있고요. 더욱 세부 전공으로는 실시간성 피직스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제 소개해 드릴 것은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이제 실제감을 주기 위해서 피직스 시뮬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런 이제 피직스 시뮬레이션을 구현하기 위해서 실제 물리적인 그런 식들이 그런 개념들이 어떻게 근사화되고 그게 컴퓨터에 접목이 돼서 알고리즘화가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지향하는 바는 이제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이제 바로 사용자가 보는 이제 컨텐츠를 통해서 마치 현실 세계를 경험하는 것처럼 현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 세계에서 시각적 정보들로 이제 가득 차 있는데 우리의 뇌는 이 정보들을 가지고 현실을 인지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스의 목표는 사용자에게 이와 동일한 수준의 현실감을 제공하는 그런 시각적 콘텐츠를 만드는 것입니다. 네. 이를 위해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바로 시뮬레이션입니다. 네, 시뮬레이션은 이제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현상을 이제 컴퓨터상에서 이제 모사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나 뭐 물이 흐르는 장면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이러한 복잡한 이제 현상들은 이제 우리들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가상의 세계에서 이제 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물리 시뮬레이션입니다. 이제 물리 시뮬레이션은 현실의 이제 물리적인 법칙들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이제 재현을 하여 그 결과가 현실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네, 이를 통해 생성된 그래픽스는 이제 사용자에게 마치 실제와 같은 느낌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네, 먼저 물리 시뮬레이션의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제 자연 현상을 이제 관찰하고 좀 이를 수학적으로 좀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수학적 표현을 알고리즘화하여 이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제 변환을 하고요. 네, 그 결과 이제 컴퓨터는 이제 우리가 세계에서 경험하는 것과 유사한 현상을 이제 가상 환경에서 재현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저희는 이제 물리 모델링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물리 모델링에 대한 이해를 위해 시간과 그리고 공간이라는 이제 두 가지 핵심 요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시간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실제 세계에서 이제 시간은 연속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리량, 뭐 임의의 물리량 A의 변화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는 시간에 따른 변화율, 즉 dt분의 da를 이제 적분을 저희는 해야 합니다. 네, 뭐 이론적으로는 이 적분을 뭐 이제 고등학교 수학 시간 때 배웠던 뭐 정적분을 통해 뭐 이런 거를 수행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이제 복잡한 물리식을 이제 좀 아날리티컬리 이제 분석적으로 적분하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numerical time integration이라는 방법을 저희는 사용하게 됩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물리량 A의 변화량을 단계적으로 이제 추적하면서 연속적인 시간을 이제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이산적인 단위로 쪼개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에 대해 봤고요. 이제 다음으로 공간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 주변에 이제 모든 사물들은 천문학적인 수의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컴퓨터로도 아직은 이렇게나 많은 그런 천문학적인 수의 분자들을 하나하나 이제 표현하는 것은 거의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요. 따라서 우리는 이제 현실 세계의 사물을 추상화를 통해서
보다 간단한 개념적인 모델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컨셉추얼 마들이라고 이제 전 여기서 부르고 있고요. 이런 추상화라는 이제 개념은 이제 물리학적 세계를 단순화시켜서 우리가 이제 다루기 쉬운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컴퓨터가 계산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오른쪽과 같이 좀 복잡한 이제 펜들럼의 운동을 전체 뭐 천문학적인 수의 이제 분자 수준에서 추적하는 대신에 이제 뭐 다이내믹스에서 사용하는 이제 실제 물리 개념에서 사용하는 뭐 탄성체 가정들을 통해서 뭐 이 펜들럼의 평균적인 행동을 이제 모델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이제 방식으로 이제 저희는 이제 현실 세계 복잡함을 이제 컴퓨터가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화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물리 모델링의 이제 핵심적인 이제 접근 방법이며, 이를 통해 이제 우리는 가상의 세계를 더욱 현실적으로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스텝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이러한 추상화의 모델링이 실제 컴퓨터 그래픽스 작업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학생분들 모두 이제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이제 배우셨듯이 이제 뉴턴의 두 번째 운동 법칙에 따르면은 힘은 질량과 가속도의 곱으로 정의가 됩니다. 네, 이 공식, 즉 F는 ma는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물리 시뮬레이션에서요. 이를 실제 모델링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른쪽과 같이 저희는 이제 여러 개의 매스 포인트, 질점들로 스프링을 이제 질점들을 연결해서 스프링의 질점들을 연결해서 이제 저렇게 단순화된 이제 펜들럼의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각 질점은 이제 매스 포인트들은 이제 중력의 영향을 받고 이제 저 스프링들은 압축되거나 이제 팽창될 때 그 길이를 유지하려는 힘, 즉 그 복원력을 발생을 시키게 됩니다. 이 복원력은 이제 또 물리 시간에 배웠던 이제 훅의 법칙, 훅스 러에 의해서 이제 F는 마이너스 KL로 정의가 되는데요. 여기서 K는 이제 뭐 스프링의 세기인 스티프니스 코에피션트라고 해서 강성상수라고도 부르고, L은 이제 스프링이 늘어나거나 이제 줄어든 정도, 즉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 변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변이는 이제 여기서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래서 중요한 점은 이 변이는 이제 부호가 있는 이제 거리, 즉 signed distance입니다. 그래서 스프링이 이제 용수 처리 길이보다 원래 길이보다 길어졌는지 또는 짧아졌는지를 표현하는 그런 물리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간단한 이제 물리적인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현실 세계의 다양한 재료와 뭐 구조물들의 뭐 성질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언급한 이제 힘과 질량 그리고 스프링의 이제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제 질점들의 속도와 위치의 변화를 일으키는지 보다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물리적 원리에서 출발을 하겠습니다. 가속도 A는 이제 힘 F를 이제 질량 M으로 나눈 것입니다. 아까의 뉴턴 제2법칙에 따르면요. 그리고 이제 가속도는 속도 V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을 나타냅니다. 즉 A는 이제 dt분의 이제 dv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될 수 있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속도는 이제 위치 x의 이제 시간에 따른 변화율, 즉 이제 v는 뭐 dt분의 dx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현실 세계에서는 이 연속적인 변화를 끊임없이 추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스에서는
수치적 분석 방법, 즉 특히 이제 numerical integration, 수치적 적분을 이제 사용해서 이를 근사를 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이제 시간을 매우 작은 단위 델타 t로 나누고 각 시간 단위마다의 속도와 위치의 변화를 계산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이를 이제 수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이제 어, 다음과 같은데요. 다음 시간 단계에서의 속도는 이전 속도에다가 가속도를 시간 변화량 델타 t만큼 곱한 값을 더해 계산합니다. 또한 이제 다음 시간 단계에서의 이제 위치는 이전 위치의 현재 속도를 시간 변화량 델타 t만큼 곱한 값을 이제 더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이제 컴퓨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질점의 매스 포인트들의 위치와 속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계산하고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이것을 이제 구현한 결과를 한번 보겠는데요. 네, 이제까지의 이제 이론들, 그리고 이제 수치적 적분 방법, 뭐 이런 것을 이제 바탕으로 이제 천장에 매달린 로프의 움직임을 시뮬레이션 해 보았습니다. 네. 이 로프는 이제 수많은 작은 이제 매스 포인트들과 이제 스프링들로 이제 모델링 되어서 중력의 영향을 받아 이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제 이 시뮬레이션에서 로프의 움직임이 꽤나 매끄럽고 꽤나 연속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꽤나라는 이제 표현을 썼는데요. 네, 이는 이제 저희가 이제 제가 앞서 설명한 이제 수치적 적분 방법이 이제 꽤나 정확하다는 그 정확성을 뭐 입증하는 것이고 작은 시간 간격인 델타 t에서의 위치와 속도의 변화가 이제 현실적으로 얼마나 잘 계산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예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방금 봤던 시뮬레이션은 제 생각에는 완벽한 모사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사용한 간단한 물리식과 뭐 물리식은 이제 물리 공식을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없지만 그 수치 해석 방법은 이제 기본적인 현상을 그럴듯하게 재현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뭐 이제 물리적으로 저희가 좀 무시한 것들도 있고요. 마찰력이나 뭐 에너지 보존, 뭐 운동량의 보존과 같은 중요한 요소들은 이제 고려하지 않은 채 그냥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그리고 뭐 수치적 해석 방법도 저희는 정말 단순화해서 모델링을 했고요. 그래서 그에 따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기에 앞서서 저희는 이제 그 얼마나 사실적인가에 대한 저희 척도가 필요합니다. 그 척도는 이제 저희는 물리적 정확도를 이제 측정 지표로 여기서 도입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목표하는 것은 이제 실제 현상을 최대한 유사하게 모사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물리적 정확도는 이제 실제 현상과 저희의 이제 물리 모델링 된 이제 모델 사이의 유사성을 측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리적 정확도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이제 시뮬레이션을 보다 더 사실적으로 이제 보이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일단 이 질문에 답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는 이제 물리적 현상을 더욱 세밀하게 모사할 수 있는 그런 좀 더 심화된 모델링 기법과 계산 방법을 연구하고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 실제와 더욱 가까운 시뮬레이션 결과를 뭐 얻을 수 있게 되면 이제 그것이 저희가 계속 꾀해야 할
다음 목표입니다. 그러면은 그럴싸한 시뮬레이션 결과였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가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시간적 적분 방법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사용한 이제 시간 적분 방법은 명시적 시간 적분 방법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explicit time integration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명시적 시간 적분이 이제 어떤 경우에 적합하지 않은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살펴본 이 기법인 명시적 시간 적분은 이제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형태의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네, 이 방법은 이제 많은 상황에서는 이제 유용하겠지만 모든 상황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아까 펜들럼을 굉장히 단순화해서 모델링하고 그것을 이제 천장에 매달려서 그 로프 형태로 이제 시뮬레이션 했었는데요. 여기서는 약간 부분적인 원운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적인 원운동을 조금 더 단순화해서 이제 단순화된 프로블럼을 저희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단순화된 프로블럼은 이 그림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상수 속력을 가진 원운동을 이제 표현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이제 검은 점을 중심으로 이제 빨간 점이 이제 원운동을 이제 컨스탄트 스피드로 이제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원운동은 이제 중심을 향한 이제 일정한 힘이 이제 작용하면서 속도의 방향이 지속적으로 변하는 운동입니다. 속력은 그대로고요. 하지만 이제 명시적 시간 적분 방법, 이 explicit time integration을 사용하게 되면은 속도의 방향 변화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네, 이 식은 이제 네, 이 식은 이제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있어서 특정 시간에는요,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있어서 원 운동과 같이 이제 연속적으로 이제 속도의 방향이 변하는 현상을 모델링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네, 다음 이 그림과 같이 네, 이는 이제 시간이 진행됨에 따라서 실제 원 경로에서 벗어나는 그런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제 원 운동 같은 그런 이제 연속적인 방향 변화를 다루는 데에 이러한 접근 방법은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정교한 accuracy를 높일 수 있는 적분 기법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네, 이를 통해서 이제 원운동의 정확한 경로를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데 더 적합한 결과를 이제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언급드린 이제 명시적 시간적분의 이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원운동과 같은 이제 물리 현상을 더욱더 정확하게 모사하기 위해서 암시적 시간적분, 영어로는 이제 implicit time integration이라고 부르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암시적 이 시간 적분 방법은 계산의 이제 현재 단계에서 바로 다음 단계의 값을 추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를 통해 이제 원운동과 같이 속도가 시간에 따라 방향을 바꾸는 운동을 보다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암시적 시간적분 방법을 사용한 원운동의 시간적분은 이제 다음과 같은 슬라이드에 있는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V interim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중간 속도이며 실제 다음 시간 단계에서의 속도를 추정하여 사용하게 되는 속도값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빨간 점이 이제 previous velocity를 가지고 이제 이동을 하겠는데요. 그 이동을 했을 때의 빨간 점의 위치는 변경이 되었을 것이고 그때의 velocity는
아마 저 원 궤도의 접선 방향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이제 수정된 인테림 벨로시티는 이제 대각선의 형태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맨 오른쪽과 같이 저 빨간 점은 이제 원운동의 궤도에 있을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저희는 속도의 변화, 특히 그 방향 변화를 보다 이제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게 되면서 이는 이제 상수 속력의 원운동을 표현하는데 있어 훨씬 더 적합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암시적 시간적 분 방법은 이제 미래 값에 대한 정보를 현재 계산에 포함시키게 돼서 미래에 있을 이제 불안정성을 줄여서 이제 수치적인 안정성을 높이고 이러한 원운동과 같은 연속적인 경로 변화를 조금 더 정확히 모델링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개선된 이제 적분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저희는 이제 가속도와 속도의 지속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원운동을 좀 더 효과적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시각적 현실감을 한층 더 향상시킬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명시적 시간적분보다는 이제 암시적 시간적분, 뭐 explicit integration보다는 implicit integration이 더욱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둘은 이제 적합, 각기 다른 상황에 이제 적합한 이제 장단점을 명확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스프링 시스템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스프링 용수철의 힘은 이제 F는 마이너스 K로 정의가 되고요. 네, 리마인드 차 말씀드리자면은 여기 K는 상수의 L은 용수철이 늘어나거나 줄어든 사인드 디스턴스 변위입니다. 그래서 명시적 시간적분을 사용할 때 이전 속도 이제 previous velocity에 기반한 속도의 크기가 명시적 시간적분에서는 점점 커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델타 t가 얼마나 크냐 작냐의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 용수철 움직임의 궤적의 폭이 이제 점점 넓어지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내에서 에너지가 인위적으로 이제 증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겠습니다. 실제 물리 시스템에서는 이제 용수철의 움직임에서 이제 뭐 키네틱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인 뭐 전체 에너지가 보존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결과에서는 이제 에너지의 증가를 보임으로써 비현실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암시적 시간적분, implicit time integration 방법을 이제 사용하게 될 경우 중간 속도 이제 interim velocity에 기반한 속도의 크기가 점차 작아지게 될 것입니다. 네, 이는 이제 궤적의 폭이 점점 줄어들고 이제 시뮬레이션 내부의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을 만들 것입니다. 정말 예시를 하나 드리자면은 이제 용수철이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다음 스텝의 벨로시티를 예측을 하게 될 텐데 용수철이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다음 결과는 아마 이제 용수철이 덜 늘어나 있는 용수철이 자신의 길이를 복원하려고 하기 때문에 덜 늘어난 경우일 것입니다. 그러면은 현재 늘어난 것보다 덜 늘어난 이제 상태에서 벨로시티를 추측을 예상을 하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 벨로시티는 이제 실제로 저희가 원하는 벨로시티보다 작은 값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벨로시티가 점차 감소하게 되고 이에 의해서 궤적의 폭도 감소하고 에너지가 점차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에너지 손실이 있긴 하지만 이제 보통 그래픽스에서는 그래도 시뮬레이션이 이제 그나마 안정 상태에 있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고 이제 많이들 주장을 하면서 이것을 조금 더 현실적인 결과라고들 많이들 합니다. 하지만 뭐 상대적으로 좋은 것이지 저는 이제 이 에너지는 최대한 보존이 돼야 한다고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실제 물리적으로 맞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도 역시 저는 비현실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시적 시간 접근 방법, 명시적 방법은 이제 계산이 보다 빠릅니다. 왜냐하면은 한 상태의 이제 물리량을 추적을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계산이 빠르고 구현하기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쉬운 편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불안정한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에너지 증가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암시적인 시간 접근 방법은 이제 아무래도 다음 스텝의 상황까지 저희가 봐야 하기 때문에 계산이 더욱 복잡합니다. 그리고 계산해야 할 상황도 많기 때문에 그 계산도 시간적으로 느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보다 상대적으로 뭐 안정적이지만 그래도 에너지를 감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살펴본 것을 종합하면은 이러한 이제 용수철과 같은 이제 시스템을 시뮬레이션 할 때 목적과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접근 방법, 뭐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이제 익스플리시 이 명시적 시간 접근 말고 이제 암시적 시간 접근 외에도 뭐 다양한 이제 시간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뭐 론게쿠타 인테그레이션이라든지 뭐 미드포인트 룰이라든지 뭐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오늘 강의에서는 설명을 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굉장히 많은 내용을 내포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봤는데, 그래서 이제 각 시스템, 저희가 풀려고 하는 문제 현상, 자연 현상마다 적절한 이제 수치 해석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저희가 이제 선택을 해야 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계산적인 접근 방법의 이제 적절한 선택은 시뮬레이션의 이제 현실성과 그리고 안정성에 직접적인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사용자에게 더 신뢰할 수 있는 시각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이제 핵심적인 결정입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자면은 이제 왼쪽의 그림과 이제 그래프는 이제 명시적 시간 접근의 방법을 사용했을 때 상황이고요. 이제 오른쪽과 같은 경우는 이제 암시적 시간 접근을 이제 사용했을 때의 결과를 나타냅니다. 이 두 그림은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모든 상황에 적합한 단 하나의 만능 솔루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보시면은 이제 네, 보시면은 이제 저 그래프의 이제 정적분 값을 알아내는 것이 저희의 최종 목표인 것인데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numerical integration을 함으로써 저희가 미처 계산하지 못한 저 정적분 넓이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는 이제 저희가 좀 과도하게 해석을 해서 뭐 필요하지 않은 넓이까지 더해버리는 저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제 시간의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의 관점에서의 물리 모델링 설명을 이제 드렸으니 이제 공간의 관점에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 세계에서 이제 공간적인 이제 구조의 복잡성을 이제 모델링하는 데 있어서 이제 컨셉추얼 모델링이 중요성을 이제 좀 강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왜 중요한지에 대해 저는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컨셉추얼 모델링은 이제 현실의 이제 복잡한 이제 개념들을 이제 계산하기 쉬운 기본 요소로 단순화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아까 드렸던 이제 펜들럼과 그리고 그냥 투박한 돌을 이제 예시로 들 수 있겠는데요. 이 두 객체는 이제 각각 다른 이제 물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모델로
컨셉추얼 모델로 이제 표현할 때는 이제 복잡한 세부 사항을 무시하고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단순화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테면은 아까 제가 이제 예시로 드렸던 것 같이 저 펜들럼은 그 형태와 관계없이 매스 포인트, 질점들로 이제 표현을 하고 저 투박한 돌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한 다면체로 추상화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컨셉추얼 모델링, 이제 개념적 모델링을 이제 사용하면은 저희는 이제 현실 세계의 문제를 훨씬 쉽게 이해하고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수학적 또는 이제 컴퓨터 모델을 이제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모델링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최고의 모델링이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이 나올 수 있겠는데요. 모델링의 세계에서 최고라는 단어는 굉장히 상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모델링 방법이란 것은 상황에 따라 저는 달라진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물리 시뮬레이션에서 저런 이제 질점 연결, 또 매스 포인트를 이제 연결하는 모델링은 이제 뛰어난 확장성을 이제 자랑합니다. 그래서 저런 이제 매스 포인트들, 즉 질량이 한 점에 집중된 이제 이상적인 점들로 서로 연결함으로써 복잡한 구조를 만들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는 뭐 실제 건너다니는 다리의 구조부터 뭐 머리카락들에 이르기까지 뭐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델은 이제 시스템의 규모가 커져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 뭐 하이 스케일러빌리티를 강조하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매스 포인트로 표현하면은 네, 웬만한 문제들은 다 해결될 것 같은데요. 근데 아레아 같은 경우를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떤 객체를 모델링할 때 이제 그 객체의 본질적인 특성을 또 얼마나 세밀하게 표현할 것인지는 이제 하이 어댑터빌리티가 또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저 컵을 이제 모델링을 할 때 앞서 말씀드린 이제 매스 포인트, 파티클들로 이제 표현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다면체로 단순화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제 저런 파티클 매스 포인트들로 표현하는 게 스케일러빌리티가 좋아서 저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아 보일 수도 있겠으나 어 이제 저 컵에 이제 컵을 파티클들로 이제 모델링을 할 경우 뭐 굉장히 뭐 자세한 이제 그런 하이 프리퀀시 쉐입을 이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점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그 계산 복잡성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오른쪽과 같이 이제 정말 투박한 다면체로 표현을 하는 다면체 모델은 좀 표현하는데 그 디테일은 좀 부족하겠지만 어, 굉장히 단순하게 표현을 할 수 있어서 그 파티클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제 계산 복잡성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고의 모델링이란 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즉 모델링에서는 시스템의 요구사항과 이제 목표에 맞추어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최적의 모델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컵의 충돌을 이제 저희가 뭐 시뮬레이션 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컵의 충돌을 시뮬레이션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파티클 모델과 다면체 모델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파티클 모델을 이제 사용할 경우 이제 컵은 이제 수많은 작은 입자들로 이제 구성이 돼서 정밀하고 현실적인 상호작용을 아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이제 점들 간의 이제 인터랙션을 통해서 이제 F를 계산하고 F는 MA 계산해서 뭐 타임 인테그레이션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이 방식의 단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계산 비용, 타임 컴플렉시티가 이제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파티클들의 상호작용을 이제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대규모 시뮬레이션에서는 이제 시간과 자원이 아주 많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세미나의 이제 메인 포커스였던
메타버스나 가상현실은 이제 실시간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타임 컴플렉시티가 높은 이제 모델링은 적합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요. 네. 그래서 그의 대안으로 이제 오른쪽과 같은 다면체 모델을 사용하면은 컵을 이제 단순화된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하게 돼서 적은 계산 비용으로 이제 기본적인, 정말 기본적인 충돌 감지와 뭐 그런 이제 리스폰스를 이제 빠르게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은 너무 단순화되어 있기 때문에 왼쪽과 같은 파티클 모델에 비해서 현실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살짝 스치듯이 막 부딪히는 그런 것이건 그런 거나 이제 뭐 뾰족한 부분에서 서로 간의 충돌 같은 이제 디테일한 것은 표현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여기서 선택을 해야 하는데 시뮬레이션의 목적과 그 가용 자원 그리고 이제 필요한 정밀도에 따라서 이 선택이 결정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실시간 뭐 아까 드린 것과 같은 메타버스나 가상현실과 같은 이제 실시간 응용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뭐 게임과 같이 그런 이제 반응성이 요구되는 컨텐츠에서는 다면체 모델 오른쪽이 더 적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약간 뭐 정확도를 요구하는 이제 뭐 실시간 응답을 필요로 하지 않는 뭐 영화, 동영상 제작이라던가 아니면은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조금 벗어나서 뭐 과학적 연구나 공학적 분석에서 정밀한 결과를 더욱 요구한다고 하면은 이제 왼쪽과 같은 파티클 모델이 더 적절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 베스트 메소드는 없습니다. 시간적인 분석이나 공간적인 분석에서 그런 베스트 메소드는 없고 이제 상황에 따른 이제 적절한 이제 적용 방법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를 제가 좀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제 물리 모델링과 이제 근사가 이제 실제 연구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예시를 좀 가져왔습니다. 일단은 저는 자석 시뮬레이션을 주로 실시간 자석 시뮬레이션을 주로 연구하고 있는데요. 실제 자석 시뮬레이션이 이제 학술적으로 어떻게 개선이 이루어졌는지를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 동영상은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최초의 자석 시뮬레이션 연구 결과인데요. 꽤나 긴 동영상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이제 실제로 저 토이 마그넷을 가지고 자연 현상을 일단 보여줍니다. 저렇게 자석에 붙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것을 이제 이 연구의 이제 저자들은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이제 구현을 해서 자석이 실제로 저렇게 붙는 것을 만들었다, 구현해냈다를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컨트리뷰션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이 이제 N극, S극이 반대로 되어 있을 때 한번 돌아서 이제 붙는 저런 현상도 실제와 같이 시뮬레이션에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이제 안티 패러럴 된 N극 S극과 S극 N극이 이제 교차된 상태에서 붙을 경우는 저런 식으로 붙자마자 이제 딱 고정이 되어서 이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요. 뭐 다양한 이제 현상들에 의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막 정말 복잡한 현상까지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는 이제 밀어내는데 세게 붙으면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버리는 이제 복잡한 자기 현상들이 이렇게 구현을 하고요. 실제 시뮬레이션도 이를 이제 충실히 구현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물리적 정확도를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석을 쇠구슬에 대면은 이렇게 자화가 되면서 일시적으로 자석이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쇠구슬들이 자화가 됨으로써 저 토이 마그넷에 이끌려 올라가는 것을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자연현상을 직접 모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저 연구 결과는 조금 한계가 있는데요. 꽤나 센 자석을 이제 사용할 때는 쇠구슬이 아까 같이 클러스터링 되지 않고 체인 형태로 따라와야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요. 네. 그래서 왼쪽은 실제 실험이고 오른쪽은 이제 제가 이제 개선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클러스터링 센 자석을 갖다 댔을 때는 클러스터링보다는 이런 식으로 체인의 형태가 이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는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그 최초의 자석 연구와 저의 자석 연구의 이제 자석 모델링은 굉장히 이제 유사합니다. 이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석을 어떻게 모델링을 하였는가에 대해서 일단은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실제 자성체는 이제 천문학적인 수의 자성 분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되게 유사한 상황입니다. 각각의 이제 미세한 자기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복잡한 시스템을 이제 컨셉추얼 모델링 하기 위해서는 이제 단순화가 이제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모델링에서는 이제 각 자성 분자의 자기적 성질을 이제 자기 모멘트 뮤로 나타내고요. 자기 모멘트는 이제 자성 분자의 자기적 힘과 방향성을 나타내는 벡터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자기 모멘트를 이제 단일 분자로 가정하거나 또는 여러 분자의 묶음으로 이제 간주하여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규모에서 아래와 같이 셀로 나누어진 자성체의 자기 모멘트들을 로서 이제 표현을 하고 그들의 이제 합산을 이제 최종적인 자성 세기로 이제 결정합니다. 이것을 저희는 이제 마그네타이제이션, 이제 M이라고 부르고요. 이 매그네타이제이션은 자성체가 외부 자기장에 반응하여 보이는 전체적인 자기적 특성을 나타내는 벡터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모멘트 뮤는 이제 다른 자성 분자들의 자기장을 생성하고 가합니다. 이는 자성체 내의 모든 자성 분자들이 이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자기장 안에서 이제 자성 분자는 이 자기장에 의해 영향을 받고 그 결과로 그들의 자기 모멘트 뮤가 변화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이러한 상호작용은 이제 매우 중요한데요. 이제 이는 자기장이 자성체 내부의 자성 분자들의 배열과 방향성을 이제 재배열하게 함으로써 자성체의 전체적인 자기적 성질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예를 들어 뭐 외부 자기장이 자성체에 적용되면은 이제 자성 분자들의 자기 모멘트는 자기장의 방향대로 이제 정렬되려는 경향이 있고 이것은 자성체의 이제 매그니타이제이션 M을 이제 증가시키게 됩니다. 네,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자기 모멘트들의 상호작용과 그 변화는 이제 자성체가 어떻게 외부 자기장에 반응하는지 그리고 어떤 자기적 성질을 나타내게 될지를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처럼 자석에 의해 분리되어 있던 쇠구슬들이 자석에 가까워지면서 연쇄적으로 서로 이제 끌리게 되는데요. 끌리게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각각의 쇠구슬들은 이제 작은 자석으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되면서 자기장 내에서의 이제 이것들의 이제 자기 모멘트는 이제 자석을 향해 이제 정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체인 형태의 연결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이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체인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현상을 저는 이제 굉장히 이제 탐구를 했었는데요. 어, 이 현상을 모델링할 때 이제 예전 최초의 자석 시뮬레이션 기법을 사용하게 되면은 특정한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자석이 이제 쇠구슬들을 자석화시키는데, 자화시키는 데서 과정에서 무한적인 연쇄적 자화 현상이 발생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받을 수 있겠는데요.
초기의 자석은 이제 쇠구슬 1부터 5까지를 5개의 쇠구슬들을 다 자화시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쇠구슬 1은 이제 쇠구슬 1은 쇠구슬 2와 그 이후의 구슬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자화시키는데 이제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이제 쇠구슬 2, 두 번째 쇠구슬도 동일하게 첫 번째 쇠구슬과 그 이후의 구슬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자화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 상호작용이 계속되면은 쇠구슬 1과 쇠구슬 2는 이제 자, 서로 이제 영향을 이제 주고받으면서 반복해서 서로 자화를 시키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이론에 따르면은 그들의 이제 이 쇠구슬들의 자성이 무한히 강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실제로는 그 자석에 이제 포화 자화도라는 이제 한계라는 개념이 물리적인 개념이 있는데 이 한계 때문에 이제 자성이 무한히 증가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이러한 모델은 이제 현실적인 이제 자기적 성질을 반영하지 못하는 좀 한계가 있는 너무 단순화된 모델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저는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제 포화 자화도라는 개념을 넣어서 이제 자기적 특성을 좀 정확히 반영을 하도록 하는 그런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실제 자성체가 어떻게 자기장에 반응을 하고 자화되는지를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이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 자화가 되는 물리적인 현상을 구현하자는 관점에서 좀 매크로스코픽한 이제 자석 시뮬레이션보다는 좀 마이크로스코픽한 미시작이야기에서 전 답을 찾았습니다. 미시작이야기에 이제 매그니타이제이션 다이내믹스 자화 역학이라는 이제 개념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거시적인 자기학에 이제 적용해서 복잡한 이제 자기 현상을 이제 이해하고 예측하는 솔루션을 저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 접근 방법에서 이제 자기 모멘트 뮤의 크기는 고정이 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전 경우에는 서로 쇠구슬들이 서로 이제 영향을 끼치면서 자기 모멘트 뮤의 이제 크기가 점점 커져서 이제 발산하게 되었었는데요. 여기서는 고정을 시키고 그 자기 모멘트의 방향만을 외부 자기장의 영향으로 시간에 따라 변화를 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방향만 변하게 됩니다. 네, 이것은 이제 자기 모멘트 뷰가 외부 자기장의 영향을 이제 받아서 연속적으로 이제 방향을 조정함으로써 그 자화의 그 시간적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자석의 세기를 이제 표현하는 이 자기 모멘트의 크기가 이제 고정됨으로써 다양한 세기의 자성체를 표현하는 데에 이 미시자기학 개념은 조금 부적절했었는데요. 그래서 다양한 세기의 자성체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 셀 하나의 안에 있는 어, 그 자기 모멘트 뷰를 한 개가 아닌 여러 개를 넣음으로써 어, 자성체의 이제 자기적 분포와 이제 자아의 이제 공간적 변화를 더욱더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모델링 기법을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실제 자성체의 자기적 특성을 보다 정밀하게 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뭐 다양한 결과를 저희가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연쇄적인 자화 현상을 잘 표현할 수 있게 뭐 되었었습니다. 무수한 체인들의 이제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 결과를 이제 한 18년도에 이제 시그라프에서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네, 저는 이에 더 굴하지 않고, 뭐, 다양한 이제 문제를 여기서 이제 발견을 하고, 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뭐 여러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자화의 역학, 이제 자기 마그네타이제이션 다이내믹스로 이제 모델링을 저희가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맞닥뜨리는 이제 또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안정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는 이제 문제를 발견하게 됐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제 암시적 시간 적분 방법이 안정성이 높다는 이유로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더욱더 사실적인 움직임에 기여한다고 이제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렇게들 많이 본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여기서도 같은 이유입니다. 안정성이 사실적으로 보이는 것에 더 기여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불안정한 시뮬레이션을 이제 개선하는 것이 여기서의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 강력한 외부 자기장을 발생하는 강한 자석을 이제 시뮬레이션 도메인에 넣을 경우 시뮬레이션은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가운데 이제 공중에 떠 있는 자석이 굉장히 센 자석입니다. 네, 이러한 불안정성은 이제 시스템의 이제 물리적인 반응들이 계산상의 그 시간 단위로 쪼개진 델타 T, 디스크리트 스텝들에 의해서 이제 수치 해석적 오류로 인해서 이제 부정확하게 이제 표현될 때 발생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때 이러한 불안정성들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적절한 이제 뭐 델타 T를 설정하고 뭐 필요한 경우 뭐 자기장의 강도를 좀 약하게 조절하면서 뭐 점진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뭐 방법도 있겠는데요. 안정적인 시뮬레이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수치 해석적인 방법을 개선을 해야 하는 쪽으로 저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마그네타이제이션 다이내믹스 이 자화 역학을 이제 시뮬레이션 할 때 과도한 자기장을 적용하는 것은 이제 자기 모멘트 뷰의 움직임을 뉴메리컬리 좀 디스토르션 좀 왜곡시킬 수 있다고 저는 이제 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강력한 자기장 안에 있는 이제 자기 모멘트들의 이제 반응을 이제 예측하기 어렵고 그리고 수치 해석적인 계산상의 오류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왼쪽과 같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약한 자기장이 가해졌을 때는 저렇게 안정적으로 자기 모멘트가 이제 회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반대로 오른쪽과 같이 강하게, 과도하게 강한 자기장이 적용될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원운동, 이 세차 운동에 의한 원운동에서 뉴메리컬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완벽한 원운동, 완벽한 구위에서의 운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수치적인 에러가 이제 발생을 하면서 이러한 이제 수렴이 되지 않는 시뮬레이션이 불안정하게 되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러한 과도하게 강한 자기장들은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자기 모멘트가 변화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를 이제 넘어설 수 있게 만들 수 있고, 그 결과로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이제 자성체가 갖는, 실제와는 좀 다른 비현실적인 그런 자기적인 패턴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이는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해결책으로 이렇게 이제 빙글빙글 도는 이제 자기 모멘트의 이제 세차 운동이 이제 이 뉴메리컬 에러에 굉장히 영향을 끼친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새로운 이제 마그네타이제이션 다이내믹스 모델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 모델은 그 수학적이면서 좀 과학적인 뭐 근거에 기반해서 이런 자화되는 이제 자기 모멘트가 이제 변하는 과정을 보다 단순화 시킴으로써 계산 과정에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이제 수치 해석적인 오류를 줄이고 이제 수렴성을 높였습니다. 예, 동영상을 보시면은 이렇게 굉장히 간단한 세차 운동을 제거한 이러한 이제 마그네타이제이션 다이내믹스 자기 역학을 이제 구현을 했는데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그런 이제 모델에서는 이제 자동차 내부에 그 자기 모멘트가 이제 외부 자기장을 영향을 받아서 세차 운동을 하는 이제 복잡한 현상을 제가 계산해서 포함을 시켰었습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더 정확하지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세차 운동은 이제 매우 빠른 시간 스케일에서 이제 일어나는 현상이고 이제 전체적인 자화역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미세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인터랙티브 타임에 돌아가는 자석 시뮬레이션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빼도 굉장히 잘 돌아가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제 이것을 빼는 것이 이제 물리적으로 옳은 것인가? 그 물리적 정확도라는 이제 그 실제감 매트릭 관점에서 또 저는 따져봐야 했기 때문에 뭐 수학적으로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기반한 이제 그런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수정된 이런 자기 역학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된 이제 마그네타이제이션 다이내믹스 모델에서는 뭐 이러한 세차 운동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이제 모델의 복잡성을 줄이고 계산량을 크게 감소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계산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시뮬레이션의 안정성과 수렴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데모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아까 보셨던 것과 같이 이제 굉장히 강한 자석 미드웨어 이제 네오디움 마그넷에 두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비해서 수정된 이제 마그네타이제이션 다이내믹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약간은 떨림이나 이런 움직임, 미세한 움직임들이 있지만 그래도 개선 전보다는 더욱더 안정적인 모습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굉장히 센 자석을 투하시켰습니다. 네, 너무 센 자석의 세기 때문에 이제 자기 역학이 수렴하지 않게 돼서 이제 이런 식으로 비정상적인 패턴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개선을 함으로써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깔끔하게 이제 자석들이 이제 강력한 자석에 이제 붙는 이런 결과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자석이 어떻게 자화되는가에 대해 이제 많은 이제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졌고 궁금해했어서 그것을 이제 시각적으로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저런 막대 자석을 둠으로써 이제 근처에 있는 투명한 쇠구슬들의 이제 자화는 자기 모멘트들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이제 시각적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센 자기장이 가해지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수렴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오른쪽은 굉장히 순식간에 자화가 되어버립니다. 굉장히 쏜살같이 바뀌게 됩니다. 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수정된 이제 메소드를 가지고 뭐 다양한 이제 결과물들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선 전에는 이렇게 강력한 자석에 붙게 되면은 이렇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던 것에 반해 개선을 함으로써 이런 식으로 안정적으로 강력한 자석에 이제 붙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일반적인 시뮬레이션 모델과 그리고 자석 시뮬레이션을 이제 중심으로 이제 또 구체적인 또 사례를 또 살펴봤는데요. 각 시나리오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상황에 맞는 시간적, 공간적 근사 방법의 선택이고요. 하지만 이제 저희의 궁극적인 연구 목표,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이제 궁극적으로 갖는 연구 목표는 높은 확장성과 이제 적용 가능성을 가진 모델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도메인 스페시픽한 이제 메소드가 아니라요. 그래서 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물리적 현상을 이제 포괄할 수 있는 좀 넓은 범위의 시뮬레이션의 가능성을 여기서 의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계산량의 또 최소화를 또 추구하면서 그래서 이는 이제 뭐 가상현실이나 메타버스 같은 이제 실시간 인터랙티브 콘텐츠에 접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는 실제 현상을 모사한 것이기 때문에
물리적 근사로 인한 이제 오류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실제 세계 현상을 보다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각 근사법은 이제 그 유효성과 한계를 이제 적절히 이제 이해하고 그리고 적절히 적용함으로써 저희는 뭐 더 나은 모델을 구축하고 이제 사실적인 컨텐츠 생성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